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생기초에 대한 내용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김정희 생기초 소방학 개론 2023년 시험 개편 완벽 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 되어 있는 교재는 아니고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던 교재입니다. 그럼에도 또 많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편을 살펴보면 그 목차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시간에 소방학 개론에 대한 범위, 학습 범위를 이야기했죠. 파트 1부터 파트 9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연소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차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연소론을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파트 01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전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1부터 파트 9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제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해야 되고 그 화제라고 하는 것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제론과 소화론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 되고 그 중에 소화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소에 대한 부분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는 폭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어때요? 어떤 스토리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을 때 학습 방법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히 잘 되어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고 빨리 나올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이론편과 문제편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 5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내가 어디서 뭔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했던 부분을 잘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전체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직 잘 구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트 1부터 파트 9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렇다면 파트 1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챕터의 내용도 보면 되죠. 연소론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연소에 대한 내용이 지배할 것이고요. 챕터 1이 됩니다. 챕터 2에서는요. 그 연소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연소 생성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곳이 어디냐면요. 챕터 어때요? 3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소방 화학이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버리고, 어때요? 이렇게 가도 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공부를 한다면, 이런 파트 1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큰 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소.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화재,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생성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화재? 연소? 아, 뜨거. 연기. 잘 안 보고, 앞이 안 보여. 너무 밝어. 불꽃, 화염. 마시면, 그죠? 두 번, 세 번 정도 마시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 가스, 연기, 열, 화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소방화학에서는 뭐 화학에 대한 뭐 기초서부터 연소, 반응식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배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화학 기호도 잘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벳만 알고 있어도 오셔서 연소 반응식을 저와 함께 2달 정도 기본 이론을 학습하시면 2022년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산화황에 대한 연소 생성물에 대한 어때요? 그 양을 계산하는 문제도
2달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챕터 2, 챕터 3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생기초에서 우리가 할 부분은 이 연소 파트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거예요. 챕터 1에 보면은 크게 5가지 정도의 이제 챕터에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연소에 대한 어때요? 개념이에요. 연소의 개념. 연소가 무엇이냐? 연소. 그죠? 정의. 항상 우리는요, 이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연소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가연물이라고 하는. 그죠? 공기 중에 뭐와 결합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어때요? 빛과 열을 어때요? 발하는 어떻다?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는 연소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이 정의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뭐 추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연소가 되는 부분에서 이런 가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 됩니다. 즉 연소가 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필수 요소. 오늘 빈대떡, 비도 오는데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오면 빈대떡을 해먹고 싶겠죠. 빈대떡을 해먹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있어야 되겠고 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요? 밀가루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뭐 파전 좋습니다. 또 밀가루 우리의 뭐 튀김가루도 좀 넣나요? 여하튼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해물도 좀 좋네요. 조개도 좀 넣고요. 하여튼 위에 토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넣으면 맛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빈대떡이 가능할까요? 부친 게? 가능한가?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있어야 되겠죠. 불. 그거를 어때요? 렌지 아니면 뭔가 화염,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것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바닥에다 해? 어디다 해? 어때? 슬레이트에 발암물질이 많은?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뭘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죠. 필수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필수요? 연소에 대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소의 필수 요소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연소의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연소의 필수 요소. 그래서 어떻다? 이것이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소의 4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연소, 화재, 현장에서 불꽃을 보죠? 불꽃을 볼 수 있는 연소들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를 우리는 어떻다? 연소의 4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 뒤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어요. 우리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와 7페이지가 연소의 필수 요소 3요소와 4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있다. 그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불연성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파트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한다고 했죠.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첫 번째, 산화제 가능합니다. 산화제. 물론 공기 중에 산소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어렵게 보면 산화제가 있는데요. 산화제는 우리가 위험물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이 됩니다. 다 법이죠. 오늘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제6류 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다? 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소에 있어서 필요하다. 반드시. 그죠? 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두 번째 보면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이런 것들은 몇 류 위험물이에요? 그렇죠. 5류 위험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연소가 되는 필수 요소의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가서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또 전개가 되느냐? 연소의 조건이에요. 연소의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빈대떡과 부침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진짜 제가 반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침개를 붙여서 잘 반죽을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때요? 그 부침개를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99를 넣고 밀가루와 반죽을 1% 넣어서 반죽을 하면 그게 우리가 팬에 가서 일정한 불이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팬에 그걸 반죽해서 놓았다고 해서 부침개가 만들어질까요? 99대 1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어떻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1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99로 만들면 이게 반죽이 될까요? 멍청한 거죠. 그죠? 제가 멍청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반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연소의 3요소에서 가연물과 산소의 공급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99 있어요. 근데 어때요? 거기에 공기가 1%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연소가 일어날까요? 그건 어렵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연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부침개, 빈대떡 이런 예를 들었지만 적정한 어때요? 농도 범위가 필요한 겁니다. 연소의 조건이에요. 연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그 가연물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가연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가연성 가스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연소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스예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체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 기체 상태가 공기 중에 있는 어때요? 산소와 적정한 농도 범위를 갖추었을 때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도 어때요? 온순한 사람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가 그렇다고요. 따라서 그 적정한 농도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연소의 조건 또는 연소의 조건의 연소의 범위, 즉 적정한 농도 범위라고 합니다. 이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에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연소가 가능한 적정한 농도를 말합니다. 끝!
여기서.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러한 농도를 통해서 어떠한 혼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소라는 과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연소 또는 완전 연소, 이러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소의 조건이 맞으면서도 그러한 부분과 상대적인 비정상 연소는 무엇이 있고 완전 연소의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연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겠죠? 항상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하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위험한 부분들이죠. 따라서 평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 연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 탄화수소에서는 어떻다?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주로 많이 생성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가연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소가 되고 나서 생성되는 물질이 가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연물이 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또 굉장히 위험한 가연성 가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독성 가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연소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연소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그 균형이 깨진 거예요. 너무 과한 거, 폭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비정상 연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연소 챕터 1에 있는 5번째 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렇다면 이러한 연소는 어떠한 형태에서, 연소의 형태는 물질의 상에서 어떠한 연소의 형태를 보여주느냐라는 거야. 지구상에는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체 형태와 어때요? 액체 형태와 기체 형태의 물질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가 연소합니다. 그죠? 나무 장작을 떼면 그 고체 연료가 연소하게 되죠.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코올이라든지 알코올 램프 이런 부분에 액체 물질이 연소하게 됩니다. 물질 자체에는 또 기체가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일산화탄소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기체 상태의 물질이 됩니다. 그 기체 상태의 물질이 연소하게 됩니다. 무엇과 결합해서? 모두 다 무엇과 결합합니까? 산소라고 하는 놈과 결합해서 연소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다 책상이 있잖아요. 다 고체입니다. 이 고체가 산소와 직접 결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이 고체, 산소가 어떻게 이 고체인 이 나무와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 알코올 이런 것들이 산소가 어떻게 거기 가서 휘발유와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물질이 온도가 있다면 진동하게 되고 어떤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고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열, 이런 것들을 받으면 분해돼서 액체가 되고 그 상태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 기체가 되고 그리고 아주 불안정한 어떤 상태, 그런 기체 상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 변환된 상태에서 어떻다? 산소와 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 종류를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불과 20분 만나서 제가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챕터 1에 있는 파트 1에 있는 챕터 1의 연소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5가지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다? 그 내용을 듣고 그 흐름을 크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부분에서 그 개념을 잘 캐치해내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잘 입력하면 시험장에서 어떻다? 그것이 아웃풋할 수 있어요. 또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살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뼈대를 작업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다?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거기에 화장을 하고 거기에 장신구를 달고 그렇게 어때요?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론이었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